실패한 거예요. 뭘 실패했어? 마이크 주실 건가요? 뭐 줘? 초중고 전체 책임지고 있고요. 오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애들 고교 학생들과 있어서 대부분에 대해서 사회교육의 가장 전문가이신 이용우 전무님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아직 수업을 할 수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이 공간은 처음 사용하는 거고 국내 주민들은 여기가 그전에 PC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싫어하고 애들은 좋아하는 공간을 없애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아무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성북 하이스트 미탐에서 이렇게 새 건물은 처음 봤어요. 다 그지 같은 학원이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우원장 잘못이 아니고 이 동네 건물이 없어. 다 아파트만 쳐놔가지고. 자, 어쨌든 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고교 학점제. 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 옛날에 기억나세요? 수학을 일주일에 4시간 배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4단위라 그랬죠. 그걸 이름을 학점으로 그냥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원래는 일주일에 4시간 들면 4등급이라고 한 걸 그냥 4학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자, 우선 입시 기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다 정시 세대죠? 혹시 수시로 가신 분? 없죠. 있으면 큰일 나요. 자, 우리는 다 정시로 갔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냥 겨울에 수능 한번 보고 대학 가는 거지. 이 생각밖에 없어. 근데 뽑으려면, 예를 들면 서강대가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제일 작아요. 그건 아시죠? 서강대가 1,800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문에서 잘못 공을 차면 홈을 넘어가. 애들이 서강고등학교라고 불러요. 서강대가 1,600명을 뽑아야 돼, 만약에. 그러면 어쨌든 줄 세워서 1등부터 1,600등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은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한 줄 세우기를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근데 교육을 잘하려면 선진국은 한 줄 세우기를 안 해요. 미국은 왜 한 줄 세우기를 안 해도 될까요? 하버드를 못 가면 프린스턴을 가면 되고 비슷한 학교가 많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랑 맞짱 뜰 만한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는 연대 떨어지고 고대 갔다고 울고 그런 애는 없어. 근데 서울대 떨어지고 연대 가면 울어요. 연고대 떨어지고 서강대 가면 재수해. 그러니까 이 사단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막 그 교육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프랑스처럼 서울대를 지방 국립대를 다 이름을 서울대로 바꾸자. 그리고 의대는 부산으로 보내자. 서울에는 공대 놔두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 진보나 민주당이 이런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가 줄을 서야 돼. 우리 애가 만약에 수능을 다 맞았어. 그러면 두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면접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 놈을 수능에서 3개밖에 안 틀려가지고 연대의대 갈 성적이 된 거예요. 연대의대 썼는데 떨어졌어요. 면접을 못 봐갖고. 그러니까 수능을 다 맞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등록금 내고 애가 학교 멀쩡히 들어가는 날까지 입시는 안 끝나요. 그게 뭐 때문이냐 하면 그지 같은 조그만 나라에 대학은 남아두는데 가고 싶은 대학의 숫자가 작아서 그래. 줄을 서야 돼. 대부분 줄서기 방법에 따라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선 수시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내신 전형. 얘는 내신 등급만으로 뽑는 거야. 등급으로 줄을 세워. 그러니까 1등급이 4%인 건 아시죠? 모르는 눈빛인데 1등급이 4%예요. 그럼 100명인 학교에서는 1, 2, 3, 4등이 1등급이야. 4명이 동점이에요. 누가 제일 억울해? 1등이 제일 억울한 겁니다.
소고기도 우리가 툭불을 먹잖아요. 그 중에 정말 잘나신 툭불은 억울하고 온 거야. 자기는 쓰리뿔을 받아야 되는데, 쓰리뿔은 등급이 없어. 그래서 1등급은 100명이면 4명이 동점되는 거고, 200명이면 8명이 동점이야. 그래서 제일 훌륭한 애가 국어 8등, 수학 8등, 영어 8등이에요. 제일 그지 같은 놈이 수학 1등, 국어 9등. 철천지 왼수야. 걔는 1.5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학습이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학하는 것만큼 과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돼. 특히 중학교까지. 이걸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냐면, 누가 유리해?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나오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유리할까요? 등급 받기 좋은 학교가 유리하죠. 일반고가 가장 유리한 거고, 일반고 중에도 학생은 많고, 일진이 많은 학교가 유리한 거죠. 얘는 300명이야. 12등까지가 1등급인데 200명이 일진이야. 그럼 나는 그냥 버티기만 하면 1등급이야. 괜히 저거 내신에 유리하다고 강남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물어본, 이 동네는 어디가 제일 일진이 많아요? 누가 제일 공부를 안 해요? 이런 데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종은 대학 맘대로 줄 세우는 거야. 네 맘대로. 그래서 서울대 기준, 연대 기준, 고대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놈은 똑같이 1등인데, 똑같이 전교 1등인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냈는데, 서울대는 붙고, 고대 떨어지고, 서강대 떨어진 놈이 있어. 왜냐하면 대학 맘이니까. 그 떨어뜨리는 이유도 대학 맘이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우리 집사람 보고 왜 당신은 저런 남자랑 결혼했냐? 지 맘이지. 그걸 줄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학종입니다. 그지 같은 거죠. 그 다음이 논술은 논술 시험으로 줄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문과 쪽 계열은 상경 계열은 인문 논술하고 그러니까 경제 경영과 관련된 글쓰기와 수학 확률 통계를 동시에 보는 논술을 봐요. 그 다음에 철학과 영어과 뭐 이런 인문학은 그냥 언어 논술만 봐요. 주로 거기 뭐가 나와? 우리 옛날에 도덕 시간에 배웠던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회 일반적인 거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이 이과는 몽땅 무슨 논술이야? 수리 논술. 수리 논술. 그걸로 줄을 세워서 뽑는 거야. 그 다음이 정시는 여러분 해봤잖아. 뭐로 한다? 수능의 총점이죠. 여전히 점수대. 그래서 그냥 똑같은 1등급도 아까 요 내신에서는 1등, 4등이 동점인데 여기는 다 맞은 놈하고 한 개 틀린 놈하고는 대학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수능이 여러분 때랑 달리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가지고 총점에 안 들어가. 감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국어, 수학, 탐구인데 탐구는 사회 아니면 과학이야. 수능 솔직히 3과목만 보면 돼요. 여러분 몇 과목 한지 기억나세요? 전 과목 다 봤어요. 요즘 수능 어렵다고 하는 놈들은 일단 뒤지게 맞아야 돼요. 볼 것도 없는데. 이거 이해되시? 이 4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 걸려. 구속. 다른 방법은 구속. 이렇게. 자,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요즘 학교장 추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요거는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 과목의 평균 등급 순서야.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 과정을 망했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전교 1등을 노리고 어느 학교를 갔는데 다 1등급 받았는데 기술 선생님하고 싸워가지고 3등급 나왔어. 그럼 학종은 텄어. 교과는 돼요. 왜? 기술 과정 반영하지 않아. 그래서 주요 과목이니까 국영수, 사회, 과학 5과목을 반영하고 평균 등급 위주로 반영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간의 차이가 무시되는 거야. 오로지 숫자만 봐요. 그러니까 등급 받기 쉬운 일반고가 유리한 거야. 근데 나는 뭐 1등에서 학교장 추천 갈래요? 그래가지고 선덕고를 갔다. 그럼 우리가 바보라 그러는 거죠. 여기 그 중계동
중계동이래요. 기름역 주변에 비싼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평수가 똑같은 의정부 아파트하고 맞바꾼 거야. 바보예요. 무슨 과목을 했는지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공대를 가고 싶어도 물리를 안 해도 돼. 상관없어요. 그냥 오로지 몸만 봐 컴퓨터가 숫자만 보는 거야. 이게 교과전형입니다. 등급 받기 쉬운 거. 근데 이걸 또 이런 놈이 있어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데 선생님 저 공대 갈 거니까 물리를 반드시 할래요. 야, 너 학종 가긴 텄으니까 교과로 가야 되는데 너 내신 좋으니까 그러면은 니네 학교 물리가 30명하고 지구과학이 150명 한대는데 물리하면 1등급 1명이다. 꼴값 떨지 말고 지구과학 해라. 근데 꼴값을 떨어. 자기는 물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그걸 3등급 받으면 5등 하면 3등급이에요? 대학이 날아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면 ABCD로 바뀌는 거야. 근데 대학이 요즘 고민이 많은 겁니다. 등급 1명 그래도 뽑을 여지가 있었는데, 이걸 ABC로 바꾸면 이제 줄 세우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첫 줄에, 한 줄로 이제 BTS 공연, BTS 좋아하세요? 한 분 좋아하시네? 자, BTS 공연을 갔어요. 텐트를 쳐가지고 이제 표를 사려고 줄을 서는데, 티켓팅 하는 장소가 한 개인데, 세 줄이 서 있는 거야. 여기는 한 줄인데, 왜? 9등급을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대학이 미치는 거죠. 고교학점제가 되면, 교과전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심각한 사태입니다. 근데 지금 중2, 중1, 6학년, 5학년, 6학년 얘네들까지는 입시제도는 현재대로 가야 돼요. 이미 결정 거의 나 있기 때문에. 올해 발표되는 건데 그래도 얘들까지는 1학년은 등급이 있는 거야. 만약에 올해 안에 이주호 장관이 상반기에 발표해야 돼요. 1학년도 등급을 없앨 거냐 말 거냐. 만약에 1학년도 등급이 없어졌다. 이러면 이제 교과전형이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일반고 가는 게 꼭 유리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성취도 평가로 하면은 내신 퍼주기가 격화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민사고 가면 내신이 나쁜 이유는 민사고가 150명인데 1등급은 4%에서 끊어야 되니까 딱 6명만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평가잖아. 90점 넘으면 A야. 그렇게 되는 순간 민사고에서 149명이 A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민사고만 그러냐? 우리 홍대부고도 전교생을 A를 줘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뭘 하게 돼? 내신을 퍼주기가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대학이 이제는 내신은 안 믿어야 돼. 예를 들면 국민대가 원서를 접수했는데 국민대, 서울대도 아니고 국민대가 원서를 접수했는데 원서 낸 애들의 97%가 올 A야. 그럼 국민대가 갑자기 무슨 착각에 빠져요? 혹시 우리 서울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점수도 평가에, 그럼 만약에 이제 대학이 고민에 빠질 거, 다 애인데 어떻게 뽑아요? 그럼 이제 교육부가, 그러면 원점수 반영하는 거 허용해 줄게.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100점 받기 경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너무 경쟁으로 격화돼서 교육이 가치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더 60년대로 되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될 리가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될 리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을 강화한다. 그러면 이제 학교 눈치를 봐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서울대는 2명한테 추천을 줘야 되거든요. 그걸 지역균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명을 학교마다 어떻게 뽑는지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교장령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뽑아요? 그냥 전 과목의 평균 등급으로 뽑은 거야. 근데 올해가 되면 1등부터 20등까지가 다 동점이 되는 거잖아. 그때 교장 선생님이 뭔가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교내에서는 우리는 점수가 높은 애 줄래요. 그러면 이제 총점 높은. 그럼 이제 그때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걸 받으려면 1등, 2등, 3등은 기술과정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없고, 이거는 고등학교 안에서 내신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수행평가 하나에 막 엄마들 1등 엄마, 2등 엄마가 머리끄댕이 잡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뭐 단발머리가 유리해요. 이게 면접,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추천을 받고 와봐야 다 A잖아. 그러니까 뭐가 강화된다? 면접이 강화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엄격해질 수가 있고 면접에서 수학이나 과학 시험을 볼 수도 있다. 그걸 물어보고. 지금까지는 면접에서는 교과를 물어보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게 허용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아예 그냥 학종으로 다 합해질 수도 있다. 학종으로. 공정성 시비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올해 두 가지 발표가 여러분은 주목해서 봐야 돼요. 1번이 뭐야? 1학년 거 등급을 유지하냐 마냐. 이거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수능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옵니다. 요건 이해되셨죠? 지금 현재 상태. 중3은 무조건 어디 가는 게 좋은 거야? 일진만은 일반고. 교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종입니다. 학종은 고교별 편중 현상이 너무나 심화돼 있어. 그냥 이름 보고 뽑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막, 그래서 엄마들이 따져. 이 동네 부고가 많잖아요. 서울사대부고가 세냐, 고대사대부고가 세냐, 홍대사대부고가 세냐. 그걸로 싸워. 대학 입장에선 다 똑같아. 꼴값을 떠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죠. 이거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사라졌어. 수상 안 되죠. 봉사 없죠. 독서 없죠.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죠. 그럼 뭐 보고 뽑아? 근데 내신마저 A가 됐어.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요즘 케이블 TV 가끔 새벽에 보면 왕건을 재방송하던데 거기 나오시는 분을 스카우트 해야 돼요. 궁예. 관심법을 뽑아요. 왠지 네가 맞을 것 같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블라인드래잖아. 학교도. 그리고 이게 더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게 더 격화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볼게요. 등급이 사라지면 영재학교처럼 몽땅 학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가 5점이야. B가 4점이야. 그걸 계산하면 5점 만점에 4.7. 5점 만점에 4.5. 이런 순서로 성적이 매겨져요. 그러면 5점 만점에 4.7이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10과목 중에 3과목만 B 받은 거잖아. 물론 5.0이 제일 잘하긴 했겠지만.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입장에서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4.7을 받았어. 그러면 그 B 준 선생님들은 교장한테 끌려갈 확률이 높아요. 야, 1등은 눈치껏 A를 줘야지, 시기야. 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내신 펴주기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의대 입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의대는 어떻게? 지금 국민대도 A 때문에 걱정인데. 의대는 어떻게?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수능 최저를 강화하는데 이미 1등급이에요. 더 올릴 수가 없어. 학교 이름,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면접이 무지막지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논술은 한 과목만 본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 공대가 만약에 논술을 지금은 없어졌어요. 논술하는 게 연대공대에 있어요. 연대공대가 논술로 기계공학계를 뽑았는데 수학은 정말 잘해. 근데 얘가 한국말을 못해. 그걸 입학해야지 알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완전 수학은 짱인데 공대야. 수학과면 상관없어요. 수학과는 수학만 잘해도 괜찮아요. 근데 공대면 적어도 다른 수업은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국어가 빵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최저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수리논술 수학만 보고 상경계는 이렇게 보고 인문계는 인물밖에 안 보니까 그래서 뭘로 확인하는 최저가 그래 너 수학 잘하는 건 인정인데 국어 영어는 어떤지 확인은 하자. 그래갖고 최저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반드시 얘랑 같이 다녀요. 속은 적이 많거든. 수학 잘해서 뽑았는데 대화가 안 돼 일단.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수능 줄 세우기는 정시 합격생의 안정성이 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왼수들은 일단 점수대로 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북한식으로 바뀐 거예요. 매년 3월, 홀수해 3월에 전국의 모든 4인 가족은 동시에 이사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 줄 서냐.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 왼수들이 일단 강남 아파트 하자.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19층 아파트인데 계단, 엘리베이터가 없다든가. 이런 게 나중에 많은 거예요. 일단 가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나 서울대가 좋다 그래서 일단 나는 원래 공대가 목표였는데 서울대 철학과를 띡 갔는데 첫날부터 선생님이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자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전형원에, 학종원에, 정시로원에, 노슬로원에 중에 제일 많이 그만두는 애가 정시로원이에요. 너무나 쉽게 얻었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는 거야. 중매 결혼하고 비슷해. 연애 결혼하면 잘 이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재수생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게 또 이것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저 건대 입사관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얼마 전에 토론회 하는데 난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아니 애들이 똑같은 시험을 3번 봐서 삼수에서 성적이 올라간 걸 걔가 실력이 올라갔다고 해야 돼? 아니면 반복해서 점수만 올라간 거야? 저는 점수만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걔 역량은 점수가 나빴든 아니든 원래 있었어. 그게 꼭 사는데 의미가 있지도 않고 전공 공부하는 데도 아닌데 그냥 똑같이 대성학원 2번 더 다녀가지고 10점이 올라가서 대학에 올라간 거야. 과연 이거를 애가 진정한 실력이 올라갔다고 봐야 돼. 이 대학이 요즘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반복학습으로 점수가 올라간 건데 과연 역량이 높다고 할 수 있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수능의 밀도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1등급까지는 아직도 괜찮은 애들이 많은데 2등급부터는 아닌 애들도 꽤 있고요. 3등급, 옛날 3등급하고 요즘 3등급은 달라요. 여러분 때 3등급쯤 되는 애들하고 요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4등급부터는 수능을 다 포기해요. 왜냐하면 수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아예 1학년 때부터 수능 포기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요즘 여러분 수포자, 내포자는 내신 포기자. 예를 들어서 내가 외대보고를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선배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입시 결과를 보니까 적어도 내가 목표로 하는 서울대 가려면 3등급, 연고대 가려면 4등급은 받아야 되는데 성북에서 속아가지고 자사고 가면 좋다고 그래서 왔는데 가봤더니 1학년 때 6등급 나왔어. 그럼 자기 목표한 데가 못 가잖아. 근데 모의고사는 2등급 나와. 좀만 더 하면 연고대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럼 이제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런 수포자가 많을까요? 얘가 내신 포기자죠. 그죠? 내신 포기하고 어느 쪽이 많을까요? 수포자가 훨씬 많습니다. 1학년 때 내신은 3등급이 나왔는데 수능은 4등급, 5등급이야. 그래서 수능 때려치고 무조건 내신만. 이런 애들이 4, 5, 6, 7, 8, 9등급으로 내려가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수능을 끝까지 고3 때까지 공부하는 애가 몇 명 안 돼요. 진짜로. 지방대 정시 하는 건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정시가 늘었다 이거는 서울 애들 일부 상위권 얘기예요. 지방은 정시 다 미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입시 제도고 아까 얘기했지만 고교 학점제는 평가 방식을 뭘로 바꾼 거예요? 절대평가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거죠. 바꾸는 거는 그래 교육적 가치가 있어. 1등, 2등을 꼭 구분 안 해도 둘 다 센 거 맞아. 좋은 거잖아요. 선진국은 그래. 저 어려서가 아니구나. 제가 대학교 때구나. 제가 좋아하는 이미연이란 배우가 있어요. 첫 주연 작품이 뭔지 아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녀가. 이게 뭐냐면, 아니, 1등하고 2등을 구분해서 뭐하게. 근데 그 짓거리를 하는 건 선발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니까 점점 애들의 인권, 복지, 삶의 질을 위해 이거는 선진국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둘의 이제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그 딜레마가
교육적 가치는 이런 거에 있죠.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냐, 뭘 배우냐야. 미래를 위해 뭘 배워야 돼,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겠다. 네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게 심리학이야? 그럼 심리학도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막 과목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미래 사회에는 혼자 시험 보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하고 발표하고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걸 찾고 이런 걸 하게 하는 거야. 이걸 바꾸겠다가 교육과정이 바뀐 거예요. 근데 대학은 뽑아야 돼. 그리고 우리 입학생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 50대, 70대 먹은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러냐면 서울대 가려면 점수가 좋아야지. 이러고 앉았어, 아직. 지랄 옆차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여기는 공정성 시비가 아직도 휘말리고 있고, 공정성의 핵심은 이거예요. 떨어진 애가 딴지를 안 걸어야 돼. 전교 꼴찌가 서울대 떨어졌는데, 자기가 왜 떨어졌냐만 물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왜 붙었어요?를 물어봐요. 이게 후진국의 전형입니다. 아니, 전교 꼴찌가 2등이 서울대 왜 붙었는지를 지가 알아서 뭐하게.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두 갭이 큰 거예요. 교육과정은 선진국이고, 이거는 1960년대야. 그래서 이걸 통합하겠다고 한 게, 얘를 얘로 이제 성취평가로 바꿔가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주호 장관이 머리를 잘 쓴 거죠. 어려서부터 다 익숙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초딩부터 바꾸고, 대학 입시는 별로 안 건드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걸 성취평가로 바꿔가는 것도 밑에부터 한 거예요. 2012년에 중학교는 다 ABC로 바뀌었어요. 중학교는 등급도 없고 등수도 없고 오로지 뭐만 나와요? A, B, C만 나오고, 요번에 서울시 교육청이 마지막으로 뭐까지 했냐면,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원래 뭐가 있었냐면 석차 백분위를 알려줬거든요. 고등학교 갈 때 그걸 내야 되는 거야. 작년에 서울에서 87명이 인문계고로 떨어졌어요. 여전히 떨어진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어떤 애가 이제 졸업할 때 마지막 성적표를 받으면 거기 나와요. 250명 중 13.7%. 이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폐지됐어요. 드디어. 폐지되고 이제 뭐만 알려주냐 하면 A, B, C, D, E가 몇 개 있냐만 알려줘. 그래서 대부분의 전교생은 E가 없어. 그래서 깨끗한 거고, 이제 일진 몇 명이 E가 2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얘가 일반고에서 떨어지는, 그거만 하겠다는 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4%, 7%, 12% 이렇게 등급을 매기던 걸, 그럼 누가 제일 많아요? 20%, 5등급이 제일 많은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많아? A가 제일 많아.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그래서 이걸로 가는 게, 일단 중학교는 2012년에 됐어요. 그리고 이때 교육부가 뭐라 그랬냐면,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하겠다. 근데 난리가 난 거지, 대학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원래 2014에 적용하기로 했는데, 매년 1년씩 딜레이를 한 거예요. 이걸 일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스 요금하고 비슷해요. 올려야 돼. 근데 서민 생활이 자기가 탄핵당할지 모르니까 좀만 미뤄. 이 짓거리를 지금 면접생 한 거야.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2020년에 꼼수를 한 거죠. 2학년 거부터 바꿔. 그래서 지금 2학년 거, 3학년 거 중 일부는 바뀌어 있어. 그 뭐만 바꾼 거냐면 진로 선택이란 과목부터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저항이 덜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가면은 물리 1은 등급이 나오는데 물리 2는 ABC가 나와. 이렇게 바꾼 거고, 드디어 2026년에 지금 중2가 고등학교, 오타, 5년. 중2가 고등학교 가는 2025년에, 2026년이구나. 걔네가 2학년 된 해. 1학년 땐 등급이 나와요. 근데 중2 애들이 2학년 되는 2026년에 고2들부터는 물리 1도 이제 등급이 안 나오고 ABC만 나오고 바뀐 거야. 근데 이제 여기다 대고 이주호 장관이 작년 말에 한마디 한 거죠. 야, 1학년도 바꾸면 안 돼? 그래서 대학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초긴장 상태인 거죠. 그래서 딱 이슈가 이제 하나 남은 거야. 1학년 거 바꾸냐 마냐. 이미 2학년 건 바꾸기로 결정이 났어요. 도장 찍어서 잉크가 말랐어. 누가 와도 못 바꿔, 이제.
자, 근데 이놈의 성취평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평가는 뭐가 문제냐면 이건 중학교 성적표예요. 2021년도 거니까 지금 중3 올라가는, 아니다. 지금 고1 된 애들 성적표죠.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수학이 평균이 80이고 중학교 2학년 1학기인데 A가 36%예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대도 A가 나오겠죠. A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확 떨어진 거죠. A의 가치가. 그리고 심지어는 2학기 때는 1학기 때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같아. 여기 보세요, 이거. 도덕 80%에 56%, 우와, 더 올라왔어. 우리가 고등학교 갈 때는 이래도 문제가 없죠. 왜? 아니, 서울사대보고가나 홍대사대보고가나 울 일은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이걸로 누구는 서울대 가고, 똑같은 A인데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국민대 갔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대학들이 지금 미치는 겁니다. 이게 절대평가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뭐가 바뀌었나? 우리 현재 올해 중학교 들어가는 부모님 계세요? 얘네들은 교육과정 바뀐 걸로 배워요. 그리고 6학년들도 1학년 올라가면 싹 바뀐 걸로 배워. 중학교는 이미 초등학교는 이미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뭐가 바뀌었나를 봐야 됩니다. 자, 요게 몇 차냐 하면 11차예요.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가지고 1차 교육과정부터 해가지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배우냐? 그게 교육과정이야. 영어로는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그거가 11번째 개정된 거야. 이거를 원래는 7차까지는 5차 교육과정, 7차 이렇게 불렀는데 8, 9가 되니까 이제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연도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2022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교과서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초등은 뭐가 바뀌었냐면 이거 바뀌었죠. 1, 2학년 한글 해독 능력이 부족하다. 문해력을 강화하겠다. 이거 간단한 거죠. 국어 시간 좀 더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AI나 디지털 함양 교육을 신설하고 강화하겠다. 그리고 얘는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디지털 교과서를 싹 바꾸겠다죠, 지금. 그러니까 밀크티, 스마트홀, 아이스크림 이런 거 애들이 초등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야.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아니고요. 찾아보기 교육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6학년 2학기 때 중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진형들이 오면 잘 피해라. 이런 거 알려줘야지. 그리고 이제 교과별 학습 방법. 왜냐면 중학교까지는 시험이 그렇게 격하게 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이걸로 대학도 가야 되니까 이거. 그 다음에 학습 습관은 이런 걸 한 학기 동안 미리 알려주면 정말 훌륭한 거죠. 저 중학교 입학한 첫날 교복 입고 걸어가다가 삥 뜯겼어요. 이런 거 알려줘요. 그 골목은 가면 안 돼.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뜯길 게 없어서 그런 거 나이키면 뺏겼을 텐데 나이스였어, 내 신발이. 그 다음에 뒤져서 10원에 한 대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어. 너는 앞으로 통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되면 1학년 때 이거 바뀌죠. 자유학년제가 드디어 없어졌고 학기제로 바뀌어서 지금 올해 입학하는 중인 애들은 인생의 쓴맛을 일찍 보는 거죠. 대부분 2학기 때 시험을 한번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만 하면 돼요. 주제 선택, 진로 선택. 요것만 하면 되고 2학기에 하던 뭐 예술 이런 동아리 이런 것들은 완전 필수가 아니고 이제 창의 체험 활동 정도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게 생겼죠. 3학년 때 진로 연계하기, 고교 진로 교과 신설. 이게 돼가지고 고등학교는 유형이 뭐가 있고 가면 뭐 해야 되고 전공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미리 알려주고 선택에 대한 고민도 좀 하게 하겠다. 그런 거죠. 좋아졌죠, 이거. 그리고 이제 정작 고등학교는 모든 걸 한마디로 끝냈어요. 아, 고교학점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교학점제의 내용이 뭐냐를 볼게요. 현재 중2부터 시작입니다. 중2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보통 교과,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걸 보통 교과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분이 없어졌어요.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영재학교도 보통교과에서 배우는 거야. 옛날에는 특목고가 배우는 걸 전문교과라고 했는데 그 구분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더 헷갈리는 거야. 일반 홍대 사대 부고도 특목고처럼 위장할 수 있어요. 배우면 돼. 고급 수학을 개설하면 돼요. 그러면 전교 꼴찌도 들으면 돼. 그러니까 학교가 퍼줘야 되니까, 불쌍하니까 그냥 이름 줘버리면 완전히 이상한 애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요즘 대학들은 고급을 더 안 믿어요. 저게 고급인지 아닌지, 혹시 에르메스 백이라고 열었는데 벽돌이 나올 수도 있잖아. 뭐 그런 거에 이제 하도 당해가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고급 이런 거 대학이 별로 신뢰하지 않는데 그거를 몽땅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페인어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외고밖에 안 된 거야. 근데 이제 서울사대부고에서도 스페인어 회화를 개설할 수 있는 거야. 했는데 3명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몇 학기 모아서 하거나 아니면 어디 딴 학교 있는 개설된 데 외고 가서 들어. 이게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공통과목이 등급이 나온다. 현재로는. 근데 이거를 바뀔지 모른다요. 등급이 나오고 얘도 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대학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면 뭐만 봐요? 얘만 보겠지. 얘가 변별력이 더 센 거니까. 이건 나와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만 나온다. 그래서 요게 1학년이고 요게 2, 3학년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내신이 이대로 가면 중2들한테는 1학년 내신이 내신 중에 제일 중요한 거고 만약에 다 등급이 없어지면 다 똑같은 거고 그 선택 과목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 선택. 일단 일반자가 붙으니까 우리가 좀 푸근한 마음이 들죠. 익숙한 거야. 일반 선택이 뭐가 있냐면 좀 이따 보고 그다음 진로 선택. 왠지 뭔가 전공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죠. 마지막이 융합이야. 융합은 문과, 이과를 융합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과목 간 융합, 문이과 융합 이런 게 강합니다. 진로는 국영수과가 분명히 구분되는 거야. 여기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문교과는 특성화고만 하는 거야. 특목고가 아니고 특성화고. 예를 들면 상업 부기 이런 거는 얘네들이 할 이유가 없잖아. 여기서 배워. 공고 가면은 이제 그 공업에서 필요한 거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한다? 어디 학교를 가든 보통교과를 하는 거고 보통교과는 공통과목, 고1 때 하는 공통과목, 2, 3학년 때 선택하는 3가지가 있다. 선택. 이거는 강제예요. 필수야. 이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얘는 고를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목별로 보겠습니다. 국어. 국어는 공통과목이 공통국어 1, 2야. 1은 1학기, 2가 2학기예요. 이거는 어느 학교 가도 다 해야 돼. 영재고 가도 하는 거야. 민사고 가도 하는 거고 국제학교 가도 하는 거고 외고 가도 하고 홍대 사대부고 가도 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해? 특성화고도 해야 돼. 한국에 있는 모든 17세 고1은 다 해야 돼. 이게 필수예요. 그리고 일반 선택.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3과목이 일반 선택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3개는 강제로 하게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뭐야? 누구나 다 해? 그러니까 뭐가 될 확률이 높아? 수능 과목이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을 가면 이제 완전히 선택으로 나뉘는 주제, 탐구, 독서. 이걸 전 국민이 다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고 싶은 놈은 이걸 하는 거고 문학과 영상 이거 하고 싶은 애는 이거 하는 거고 직무 의사소통 이거 할 애는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2개 이거 하나 이거 2개 이거 2개 또는 이거 3개 이거 하나 이렇게 고르겠죠. 그건 학교 재량이야. 근데 나는 만약에 이걸 꼭 듣고 싶어 영상을 그러면 우리 학교에 없어? 딴 데 가서 들을게요. 이게 허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애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야.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융합에 가면은 독서 토론과 글쓰기. 그 다음에 매체 의사소통, 뭐 유튜브 해보기,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언어 생활 탐구, 요거야. 요게 국어 전체 답니다. 그리고 원하는 건 다 들을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수학. 자, 문제 그지 같은 수학입니다. 자, 수학은 공통수학 원. 이게 지금으로 치면 수학상인 거예요. 공통수학 원이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그리고 이게 들어갔죠, 행렬. 근데 행렬은 똘 필요 없어요. 행렬 뭔지 아시죠? 큰 괄호에 이렇게 4개 써 있는 건. 그냥 그게 행렬인지만 알면 돼요. 뭐 그걸로 양자역학을 계산해라 이런 거 안 나와. 이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이거지 뭐. 대수의 기본 다항식하고 방정식의 개념이 안 잡힌 놈은 뒤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공통수학 2가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는 똑같아. 바뀐 거 없어.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선택에 넘어가면 일반 선택으로 수원이 이름이 대수라고 바뀌었어요. 대수. 그 다음에 수학2가 미적분 원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 세 가지가 일반 선택입니다. 그럼 이거 전공에 따라 다 아는 애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애도 있을 수 있죠. 나는 공대 가는데 확통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수원, 수투 듣고 나중에 진로 선택에 있는 미적분을 들을래. 이렇게 할 수 있어. 본인이 설계하면 돼요. 대신에 학교는 이제 뭐만 제시해 주면 돼요. 졸업하려면 수학을 몇 학점은 따야 돼. 그 학점 수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옛날 대학교 때 그거 기억나시죠? 졸업학점 몇 학점. 대수는 요거 세 개입니다. 지수 함수, and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 요 세 개가 대수예요. 그리고 미적분 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미분, 적분. 수열을 배우는 이유가 극한을 배우기 위해서고, 극한을 배우는 이유가 미분과 적분을 배우기 위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 요게 일반 선택이고,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바뀐 거는 이름만 바뀌었어. 그리고 이건 뭐 어느 나라를 가도 얘가 중요하다라고는 국민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게 뭔가 해서 이거는 가능하면 다 배워라 이런 거고. 그래서 수능이 이 세 과목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미적분 2가 빠졌죠. 미적분 2가 지금 현재 곧 중3들까지는 일반 선택 과목인데 중2부터는 이걸 뭘로 옮겼냐면 진로 선택으로 옮긴 거예요. 기하랑 똑같이 미적2, 기하가 다 진로 선택으로 옮겨졌어. 얘가 수능에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경제수학, 상경계열 가려면 이거 해라. 그 다음에 IT 쪽 이제 데이터나 인공지능 하고 싶으면 이거 해라. 이산수학을 미리 하는 거죠. 직무수학. 네. 자, 이렇게 바뀐 거야. 인공지능 수학을 잘못 배운 거죠. 미분법 2가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요건데 요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지켜보기엔 수능에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봅니다. 진로 선택을 수능에 무리하게 끼워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 경제 수학을 넣으면 안 돼요? 어떡할 거야?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하는 2차 곡선,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벡터. 벡터인데 여기는 평면 벡터만 배웁니다. 그 다음이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요까지가 뭐야? 진로선택인데 그게 수학 과목의 진로선택이고 수학은 어디서도 배우냐면 선택할 수 있냐면 과학계열에도 진로선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수학, 이산수학, 고급수학, 고급대수, 고급미적분, 고급기하. 이것도 일반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학교가 없어? 딴 데 가서 들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교인지 블라인드면 다 가릴 수 있어요. 뭐 영재고나 과고가 과목 이상에서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야. 메이크업으로 다 돼요. 제가 유튜브 보고 깜짝 놀랐잖아. 뭐 엄청난 공주가 나왔는데 나중에 다 화장 지우는데 1시간 걸려. 저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그게 되는 거야, 이게. 거기다가 한 3등급쯤 되는 애는 웬만하면 A를 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런 거 해서 A 받으면 되잖아. 없어 보이게 미적 원만 해서 A를 받는 것보다 이거 해서 A 받는 게 낫죠. 물론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다 열려버린 거야. 이게 수학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 선택 가면 수학과 문화. 충격적이죠. 이런 과목은 처음 봤어요, 저도. 수학과 문화를 할 수 있고, 실용 통계. 그 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이건 원래 있었어요. 요게 수학의 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영어. 수학에서 필수성,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거 한번 꼭 보세요. 교육과정정보센터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보 공개가 얼마나 잘 돼 있냐면, 하여튼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이거 왜 제가 꼭 보라 그러냐면, 다항식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국가 과정으로. 다항식의 사칙 연산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는 뭐만 이거 확인하면 돼요. 우리 애가 저 하이스트 가가지고 다항식의 연산을 배웠대는데, 너 사칙 연산할 줄 알아? 엄마, 사칙이 뭐예요? 이러면 알려줘야 돼요. 더하기 빼, 모를 수 있어, 한문이라. 이런 거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게 빠졌다는 거야. 세 자리의 세제곱의 전개는 하지 말아요. 만약에 근데 학원에서 이걸 가르쳐. 그럼 환불을 해달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시험에 이게 나왔어. 그러면 교육청에 찔러야 됩니다. 이거 내지 말랬는데 냈어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항등식의 성질과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근데 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수학 선생님이 이것만 잔뜩 100문제를 숙제로 내줬어. 용어와 기호에선 뭘 잘 알아야 된다? 미정계수법,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조립제법은 다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가 학원 갔다 오면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엄마가. 야, 너 나머지 정리가 뭐야? 엄마는 몰라도 돼요. 애들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면 대답을 하고 모르면 화를 낼 겁니다. 막 계속 화를 내? 그러면 애가 제대로 안 배웠나 봐. 학원 상담 가야 돼요. 우리 애는 수학을 배우러 보냈더니 화만 늘었어요. 그리고 이 디테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복소수의 뜻, 성질을 설명하고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다 나와 있어. 전 과목이. 중학교, 고등학교, 꼭까지 싹 다. 여기 해설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실수인 경우만 다뤄라. 뭐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만약에 우리 늦둥이가 있어서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면 얘네들은 수능 시험 볼 때 계산기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미국 애들이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 애들. 야, 네가 왜 로그를 왜 네가 하니? 누르면 되는데. 자, 영어는 뭐 바뀌는 거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국영수 네 과목 중에 가장 중요도가 낮아질 과목이 뭘까요? 20년 후에. 영어죠? 파파고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까짓 걸 인간이 왜 외우고 앉았어? 저거, 탕웨이 나오는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 보셨어요? 보세요. 감독이 누구지? 박찬욱. 거기 보면은 둘이 중국 사람인데, 중국 교포죠. 대화를, 시리가 합니다. 탕웨이가 중국말로 하면 시리가 한국말로 번역해줘. 과학입니다. 가장 많이 바뀐 거.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학은 19세기 이후에 새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물리만 계속 새로운 이론이 나와. 철학은 이제 요즘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우주가 인간 중심이라는 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철학자들이 찍소리를 못하는. 그래서 현대 철학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잘 나가시는 요즘 잘 나가시는 과학이 우리나라도 맨날 과학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공통이 통합과학, 공통과학 원투고 통합과학 실험이 있어요. 이건 안 바뀌었어요. 얘는 성적에 안 들어갑니다. 실험하는 걸 성적에 넣으면 말도 안 되니까 이건 안 넣는. 요거 배우고요. 그 다음이 선택에서 이제 여기서 이거 뭔가 이상한 거 같지 않아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뭐가 이상할까요? 원이란 말이 없어졌죠. 원, 투가 사라졌어요. 하나만 배워. 이게 원이에요. 투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은 더 이상 물리 투를 해야 이따위 짓거리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딱 요것만 하면 돼. 이게 원이야. 그리고 진로 선택 가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빛, 물리 투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역학을 배우려면 이거 하고 전자기 할 애들은 이거 해. 그러니까 전자공학 할 애들이 이거 해야죠. 물론 둘 다 하는 애도 있겠지만 하나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사라진 거라고 봐요. 수능은 이제 이거 중에 두 개 골라보기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화학을 물질과 에너지하고 화학 반응의 세계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리고 세포와 물질 대사 그리고 유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지구과학도 지구하고 행성우주. 그러니까 이게 외계 밖 우주를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행성우주라고 무술 받은 거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골라서 할 수 있게. 진로에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이제 물리투란 게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에서 과학의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요거를 과학에서 더 배웁니다. 자, 이제 뭐냐 하면, 이과 애들 자기 전공과 연관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내가 기계공학을 하고 싶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기계공학이면 물리는 해야겠죠. 화학은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는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역학 해야겠지. 전자기도 하면 나쁠 건 없겠죠. 꼭 해야 될 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핑계 댈 수도 없어요. 우리 학교가 개설을 안 해. 그럼 딴 옆에 가서 들었어야지. 저는 원래 기계 하려다가 이거 했는데, 나중에 건축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3학년 때 또 뭔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전공과 관련해서 뭔가를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야. 자, 일반 선택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엄청 빠졌어요. 엄청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은 행복한 삶의 질이 더 높아졌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일반적으로 주 6일 근무가 보통이다가 주 5일이 됐다가 주 52시간 됐다가 주 4일째가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빠졌냐면 물리는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게 없는데 화학에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오비탈하고 주기율표가 빠졌어. 이 오비탈이 이게 그 전자가 돌면서 붕괴하고 아주 죽거든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가 통째로 빠졌어요. 그 다음에 현재 생물에서 애들의 축포 소리가 들립니다. 유전이 빠졌어. 이 생물이 제일 그지 같은 게 인간의 유전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다 보면 이게 10분 걸려. 근데 도대체 이걸 인간이 왜 손으로 계산하는지는 한국 사람만 알아요. 이게 없어졌어. 그리고 아까 올로 간 거예요. 진로 선택에 유전으로 다 넘어갔어요. 지구과학하고 물리는 워낙 지금 별게 없어. 이건 더 이상 뺄 게 없어서 안 뺐어요. 그 과학에서 지금보다 굉장히 좋은 거죠, 많이. 그 다음에 생명과학 파트 유전에서 어떤 게, 원래는 뭐가 바뀌었냐면, 염색체 구조는 있어요. 그 다음에 DNA가 유전자도 있어요. 유전체도 있고요. 염색체 조합까지는 있는데, 뭐부터 빠진 거냐면,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가계도. 이게 제일 그지 같은 거예요. 이건 생물이 아니야, 수학이야, 사실. 유전병의 종류가 싹 빠졌어요. 이 네 개가 쏙 빠졌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 이제 유전을 안 보는 첫 세대가 지금 중2가 수능에서 안 볼 세대가 된 겁니다. 사회. 여기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가 한국사 1, 2, 통합사회 1, 2는 다 배우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근데 선택에서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선택이.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그리고 나머지는 몽땅 진로 선택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진로 선택이 한국지리탐구, 도시의 미래탐구 여기 나오네. 여러분 지금 유명한 학원을 다니고 계시고 미래탐구, 동아시아 역사기행,
정치, 경제, 법과 사회, 국제관계 이해. 이게 새로 들어갔죠. 이게 원래 국제고 애들만 배우는 건데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 융합 가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이 상경계 가래들은 이거 해야 되겠죠. 윤리문제 탐구. 그러니까 이제 사회과학을 보면 얘가 전공 관련한 건 싹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학생부에 무슨 기계공학을 하고 싶어. 이때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딱 보면, 딱 우리랑 맞네? 견적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과정 정보 교양. 여기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평생 태어나서 아직도 보지도 못한 게 여기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해야 돼요. 일반 선택에 뭐가 있냐면 기술과정 정보, 진로와 직업, 환경과 생태. 여기까지는 익숙하잖아요. 진로 가면은 이거 완전히 진로 소주 한 잔 먹고 해야 돼. 자, 어떻게 이렇게 로봇과 공학 있어. 그럼 이제 기계나 로봇 하고 싶으면 이걸 해야 돼요. 너 왜 이거 왜 안 하니? 우리 학교 없는데요? 이제 핑계 댈 수 없어요. 가족과 생활, 이거 되죠? 현모양처. 글로리의 그 악당이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가야 돼요. 인공지능 여기 있어. 데이터 과학도 있어. 인간과 철학, 종교도 있어, 심지어. 논리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 사범대나 교대 갈 놈이 이걸 안 했다. 감점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융합 선택감은 더해요. 창의 공학 설계, 지식 재산, 생애 설계와 자립, 아동 발달과 부모,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까지 없는 게 없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중3 때, 2학기 때 그래서 그런 걸 신설한 겁니다. 네가 어떤 걸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한번 미리 알고 가고, 고1 때 배우면서 이런 진로를 탐색하잖아? 그럼 나는 심리학과를 갈래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심리학과 가면 수학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확률 통계가 제일 중요하지. 하고, 심리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은 꼭 해야 되겠죠. 생물학은 한 다음에, 여기 와서는, 심리, 이런 거 해야 되겠다. 그게 설계가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심리학과 가는데, 좋은 데 가려면 다 A여야 되고, 심리학과를 가긴 가는데, B가 많으면 좀 멀리 가시겠지. 이제 그런 게 결정나요. 되게 무시무시하게 바뀌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 문제가 수능으로 어쩔 것이냐. 이게 딜레마입니다. 아마 이주호 장관도 미칠 거고, 교육 관계자들이 다 이것 때문에 아주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저 왼수로 어쩔 것이냐.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느닷없이 원래 고교학점제를 지들이 공약을 해놓고 느닷없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쫙 돌려버렸어. 10년 전으로. 정시를 40% 늘려. 이러면서 다 망한 거죠.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이 뭐였어? 정시 100% 뽑겠다 했어요. 공정성을 위해 우리는 다 수능 와서 갈래. 일제시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는데, 느닷없이 외대 총장 그 인간이 교육부 장관 낙마하고 나서 느닷없이 족보덮던 이주호가 장관 되면서부터 웜에 이건 아닌 개별. 그렇게 다시 문재인 정부보다 더 급격하게 고교학점제를 완전히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이주호가 무조건 현재는 이겼어요. 간다. 얘를 어쩔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국어는 원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수능 볼 때랑 달라요. 문학, 독서, 그리고 언어와 매체. 여기 언어가 문법이에요. 이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요거 중에 하나를 골라보는 거였어. 근데 지금 아까 일반 선택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잖아. 언어와 화법과 언어. 아주 웃기게 다 엮어놨죠. 독서와 작문, 문화 이렇게 엮어놨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까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국어는 수능 범위가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보다 수능의 범위가 국어는 늘어난 거야. 수학은 현재 이렇게 봅니다. 현행이 수학 1, 저게 대수로 바뀌었다 그랬죠? 수학 2가 미적 1으로 바뀌었고, 미적분, 이걸 미적 2예요. 이걸 보거나 기하를 보거나 확통 중에 골라야 돼. 근데 지금까지는 기하만 진로 선택이고요. 미적하고 확통은 일반 선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교육과정 보니까 미적분을 뭘로 돌려버렸어요? 진로로.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미적분이 수능에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대수,
미적분 원, 확통이 들어가냐 마냐, 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수능이 원투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원만 보면 여기까지 보고 이제 하나 더 골라서 나는 기하를 볼래요, 미적을 볼래요를 더 할 수도 있는. 그건 이제 엑스트라 버전인데.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는 과학은 일반 선택 중에 보면 돼요. 이제 물리학, 화학 이거 중에 보면 되고. 그래서 저는 애들이 화학이나 생물을 이제 무서워서 피할 이유는 없어진 거고. 사회가 문제죠. 세 개밖에 없는데. 아까 봤죠? 세계사하고 국제관계하고 그 미래탐구 세 개밖에 없어. 도시의 미래.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를 보게 할 건지 진로를 열 건지. 근데 사회만 진로를 열 수는 없어요. 그 사회과학을 구분하지 않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문이과 없어진 건 다 아시죠? 자, 이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수능 모벌지하고 이제 그 다음 문제, 왼수인 문제가 뭐냐면 정시 비율을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돼요, 무조건. 현재 고3들입니다. 올해 고3 되는 애들이 수능 보는 거예요. 정시가 늘어났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이거밖에 안 돼요. 어디 가는 거야? 서울만 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은 수능 비중이 33.7%야.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센 학교일수록 정시가 많은 거야. 그래서 43,000명을 뽑고 지방으로 가면은 22,000명밖에 안 돼요. 지방이 대학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7%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20%가 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얘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지금 늘리라고 난리를 해놓은 거야?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두 왼수 같은 대통령의 공약이야. 근데 이거를 안 좁히고 나서는 저걸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정시가 늘어나니까 올해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영재학교 애들 재수 비율이 확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수시로 갈 수 있는 이게 점점 줄잖아요. 영재학교는 근데 수시밖에 못 가잖아. 충격적이죠. 서울과고 애들의 23.8%가 재수했어요. 경기과고 평균적으로 올해 졸업한 애들, 작년 고3 애들이 중에 87명, 806명 중에 807명이 재수했습니다. 저 재수한 애들은 나름 사연이 있겠죠. 서울대를 못 가서 재수했겠지. 아니면 의대 가려고 했거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바보라고 하는 거죠. 재수까지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그냥 영역으로 가는 게 맞았는지 잘 판단을 했어야지. 왜냐면 서울과고에서 서울대 못 가려면 성적이 꼴찌여야 되거든요. 중간까지는 서울대를 가는데 꼭 중3 때 해봤어야지. 아, 나는 서울과고 붙긴 하겠지만 92등쯤 하겠네. 그러면 카이스트 갈 준비를 애초에 하고 갔어야 돼. 뭐 하여튼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대로 인한 자사고 재수생. 심각하죠, 이거. 외대보고 45%, 하나고가 38%, 민사고 40%, 상상고 60%. 근데 상상고 의대 많이 갔다? 다 재수생입니다. 상상고가 보낸 애는 몇 명 안 되고요. 강남 대성학원하고 시대인재 두 학원이 대부분 보낸 거예요. 최종 학력을 그걸로 써야 되는데 여기 40, 34, 현대 청운고도 요번에 만점 나왔죠? 45.9, 포항제철 다 있죠. 그나마 재수 안 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죠. 40%입니다. 여기 전국 자사고가 꼴랑 2,574명인데 졸업생이 그중에 1,032명이 재수한 거야. 그래서 전국 자사고 혹시 가실 분들은 재수는 필수다를 생각하고 가든가 아니면 꼭 미탐 상담해가지고 외대보고 가고 싶은데 내신으로 몇 등 안에 들면 서울대 가요. 이런 거 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외대보고 가서 국민대 갈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의대 많이 가는 고등학교의 재수 비율 장난 아닙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휘문이 45%, 대구의 경신고 50% 넘고요. 세화고도 50%고 양정고도 50%고. 근데 이거 보니까 아주 웃기죠.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시는 모든 고등학교는 재수가 필수야.
왜 그럴까요? 눈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눈이 높아서. 영재고에서 카이스트를 못 가지 않아? 영재고 출신 중에 카이스트 떨어지는 애는 없어요. 근데 대전이라고 싫다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욕망이 부추겨지는 거야. 왜냐하면 재수해도 갈 데가 많은 거야, 지금. 근데 만약에 정시가 20%로 줄었어. 재수해도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시가 늘면 늘수록 이거는 증폭될 확률이 높고요. 휘문고는 정시가 한 50%일 때는 재수 비율이 130%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500명이 졸업했는데 그해 수능 본 애가 1300명이야. 그러면 재수생 다 했다고 쳐도 300명을 어디서 꼬아야 돼. 누구예요? 삼수생이야. 그러다가 이제 정시가 20%대로 주니까 재수생 비율이 30% 4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년 만에 벌어진 사태예요. 그리고 의대를 수시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졌냐? 이 정시가 역시 늘어서예요.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서울에 있는 서울대 빼고 의대 다거든요. 그러면 269 학종만입니다. 교과 전형은 지금 여기 뺐어요. 학종으로. 교과 전형 전체가 269명인데 여기 지금 사례가 349건이야. 그러니까 붙은 애가 349명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뽑는 건 269명인데 붙은 애는 왜 349명이야? 중복 합격이죠. 여기서 이 데이터의 모든 오류는 한 놈이 다 붙어서 그래요. 6장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일 이거에 관심이 많더라고. 영재고가 의대 다 간 거 아니에요? 연대 11, 성대 6, 43명 갔대. 이게 실제로 인원수로 하면 몇 명? 10명이 채 안 돼요. 한 놈이 연대도 붙고 고대도 붙고 성대도 붙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분석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일반고가 200명. 평균, 일반고 학생들 내신 평균이 1.14예요. 그러면 몇 등?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3등은 못 가요. 너 어디 11등 주제의 의대를 수시로? 택도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애가 의대 갈 수 있냐면 뭐로 판단하면 돼요? 중2 때 내신으로 학교에서 1, 2등 했냐를 보시면 돼요. 가장 마지노선이 반 1등입니다. 반 1등도 못한 주제에 말도 안 돼. 수시로 의대를 못 가요. 딱 중학교 때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가 선덕고 같은 데죠. 선덕고, 휘문고 이런 데입니다. 광역자사고가 50명이 갔는데 평균이 1.4입니다. 얘네가 내신 따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몇 등이야? 역시 1, 2, 3등이에요. 1, 2, 3등. 그 다음에 전국자사고 44명. 전국자사고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44명인데 평균이 2.0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5등에서 한 7등, 8등 이 정도. 내신 따기가 더 힘드니까. 과거 11명. 1.68. 여러분 이거 전교 1등입니다. 세종과고 1등, 한성과고 1등. 영재고 43명인데 평점 평균이 4.3이야. 얘네가 4.3이 만점인데 4.2. 그러니까 거의 1등, 2등 정도 선이죠. 그래서 얘는 빼고 나면 1.34야. 이게 수시로 의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가려고 학종하시면 안 돼요. 5등인데 아무리 나는 의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도 죽음이 올 수가 있어. 목숨을 걸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문과 구분 요거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상 이제 아무거나 다 들어도 되는데 이제 문과반, 이과반 개념도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애들이 이동 수업을 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학교 가는 거야. 막 강남 애들 예를 들면 휘문고 다니는 애가 숙명여고 수업을 일부러도 가겠죠. 그래서 탐구 선택의 차이만 있고 이제 수학 선택 이런 거 하는 선택의 차이. 그 다음에 교육과정상 폐지됐어요. 정부도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외고와 국제고도 없어진 거 아니야. 원래는 국제고는 국제관계, 국제학 이런 걸 국제정치 이런 걸 하고 외고는 그걸 못하게 했는데 이제 다 해도 된다.
그 구분도, 그 심지어 스페인어도 일반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정부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대학만 고집합니다. 왜 저 대학만 미친 짓을 하고 있을까? 왜 대학만? 이게 대학 당국은 바꾸고 싶어요. 근데 어떤 놈들이 문제냐면 교수 놈들이 문제입니다. 그거 아세요? 한국이 독일보다 독일어과 교수가 많아요. 독일어과 교수 숫자로 세계 1위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독일은 대학이 안 많아요. 독일은 마이스터고라는 데를 많이 가고 고등학교 때는 독일어를 다 배우지, 국어니까. 근데 대학 가서 독일어를 공부한다? 코미디인 거야. 진짜 문학, 철학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다 물리학과를 가거나 기계공학을 가거나 컴퓨터를 하지. 걔네 대학 진학률이 30%가 채 안 됩니다. 한국은 일진들도 대학 다 가잖아요. 대학에 일진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긴. 근데 전국의 모든 과에 독일어과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한국에 밀가루를 줬어요. 독일은 애들을 데려다 공부를 공짜로 시켜줍니다. 근데 그때 독일에 그렇게 혜택을 받고 간 모든 인간들이 문학을 전공했어요. 괴테만 한 거야. 독일 갔으면 자동차를 배웠어야지. 이 인간들이 이제 독일에서도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한국 와가지고 전부 다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인간들 죽을 때까지 독일어과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난리가, 아니 컴퓨터가 필요해. 그럼 컴퓨터과를 늘려야 되는데 교수들이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독일어가 없이 어떻게 사냐 인간이. 지만 사는 거지.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데. 파파고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과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영문과가, 요즘은 그래도 영문과는 많이 없었어. 영어과로 바뀌었어. 또 미국 간 모든 인간들이 영어 문학만 하고 온 거야. 하여튼 이 왼수들이 문제입니다. 빨리 죽어야 돼. 자,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 수시, 과연 일반고가 불리할까? 현재로는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몇 가지 가상의 상황을 제가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구분을 현재 기준으로는 저는 이렇게 해요. 뭐냐면 1번이 수능 무시형 고등학교야. 자, 말의 의미, 우리 국어가 중요해야 되잖아요. 무시했다는 건 뭐야? 수능보다 얘네가 세다는 얘기죠. 내가 뭔가 무시를 하려면 이건희가 나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건희를 무시할 수도 있죠. 머리는 내가 더 좋아. 근데 나는 인격적으로, IQ로, 창의력으로는 이건희를 무시할 수 있어. 하지만 돈으로 무시할 수는 없어. 이건희가 나를 유일하게 무시해도 되는 건 재산으로 날 무시해도 돼요. 무시하는 거야, 수능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학교 애들일까? 수능보다 세신 분들이야. 그래서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 민사고, 하나고 이러면 되죠. 얘네는 굳이 니들은 세니까 수능하지 말고 대학에서 배우는 걸 미리 해도 돼. 그래서 얘네들은 대학교 2학년 것까지 선행학습. 얘네도 대학교 1학년까지 선행학습. 얘네는 아예 대학생 배우는 전공어를 배우는 거야. 얘네도 미리 배우는 거고. 민사고는 미국 대학 거 미리 배우기. 하나고도 미국 대학 거 미리, AP 배우잖아. 그걸 허용해 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굳이 여러분이 조선 호텔 셰프가 됐는데 굳이 밥을 잘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이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얘네는 정시로 안 가는 겁니다. 수능보다 더 전문적이고 고급한 공부를 하니까 학종형 고등학교고 웬만하면 학종에서 다 뽑아줘.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한 줄 세워서 가려면 불리한 거죠. 영재고 다니면서 수능 준비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수능 무시형 고등학교예요. 여길 가면 무슨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어떻게든 학종으로 간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애가 가면 중간은 하겠구나. 민사고 중간은 어느 대학 가니? 연고대는 가요. 이걸 알고 가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민사고만 가면 다 서울대 가. 꼴찌가 서울대 가는 줄 알고 가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 여기는 무시할 애들만 가야 돼요.
우리 애는 아직 수능에 무시당하고 있는데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가려면 적어도 내가 수능은 무시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이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수능형 학교로 모이는 겁니다. 얘가 수능형 학교 중에 센 데들이 의대파고등학교, 강남, 외대부고, 상산고, 대구, 수성. 안 되면 수능 공부해. 언제든지 태세 전환할 수 있는 거죠. 명문 자사고, 수능이 너무 잘 나와서 정시가 유리한데, 선덕고가 이런 해당입니다. 얘네는 둘 다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야, 대신에. 대신에 뭔 짓거리는 안 해도 됐던 거예요. 이상한 거. AP라든가 이상한 짓은 안 해도 돼.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수능 공포형 고등학교. 성북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고는 수능을 별로 안 해요. 근데 무시가 아니고 이거야, 공포. 왜냐면 내신이 1등급인데 수능이 2등급 나오니까. 바보가 아니면 나는 수시가 유리해. 그래서 점점 수능을 멀리 하다 보니 점점 수능이 싫어져. 그래서 포기한. 그래서 아까 수능의 밀도가 점점 낮아진. 수능하는 애는 얘네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현재는 구분된 거예요. 근데 정시가 늘어나니까 얘네만 대박난 거야. 얘네도 뭔가 찝찝하고 재수생이 늘 수밖에 없고 얘네는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얘네만 신난 거죠.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때 여론조사 했을 때 수능 늘려야 된다에 우리나라 70%가 찬성했어요. 자기 발등을 찍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는 왠지 아닌 것 같아. 저는 쌤통이다라고. 뭔가 결정하려면 좀 생각을 하고 해야지.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학종. 그래서 맨날 학종 얘기하는 학교는 이런 학교일 확률이 높아요. 얘네들은 학종 얘기도 안 해요. 서울 가고 애들이 학종으로 대학 가는지 뭘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서울대 가요. 자, 성적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맹모 3천 이후에 아직도 유지되는. 자, 어떤 애가 중학교 반에서 5등입니다. 그러면 얘가 등급 있을 때로 치면 3등급이에요. 30명 중에 5등이잖아요. 그러면 15%예요. 딱 3등급 중간쯤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고 가면 3등급이고, 자사고 가면 4등급이고, 5등급이고, 특목고 가면 6등급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치 엄마들이 근데 이런 착각을 하는 거지. 얘가 여기 가도 3등급, 여기 가도 3등급, 여기 가도 3등급 할 줄 아는 거야.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애가 세종고가 가서 3등급을 했으면 우리 애가 아닐지도 몰라. 바뀌었을지 몰라. 아, 이건 비율인데 어떻게 돼.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퍼주기 상황이 아니면 얘 일반고 가면 A고 자사고 가면 B고 과고 가면 C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면 얘는 일반고 가나 자사고 가나 특목고 가나 대학은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럼 얘 뭐만 고려하면 돼요. 자, 어차피 우리 갈 대학은 비슷해. 인서울 끄트머리야. 정해졌다. 교복 이쁜 데 가자. 그러면 교복 이쁜 데 가면 돼요. 근데 마치 과거 가면 이게 바뀔 거라고 착각하고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성적 불변의 법칙. 변하지 않아요. 애가 변해야지 변해요. 근데 만약에 내신 퍼주기가 되면 이제 무조건 특목고 하는 게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왜? 일반고도 A, 자사고도 A, 특목고도 A야. 그러면 이제 자사고하고 특목고에서 누가 난리나 나면 1, 2등들이 메리트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선도고에서 올 A를 받았는데 국민대조차도 아무 관심이 없어. 등급이면 내가 1.2를 받았어. 서울대, 의대도 노려올 만 했는데 이젠 개나 소나 A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에르메스를 우리 집 초롱이가 물고 다니는 거죠. 우리 초롱이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에르메스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10개만 돌아다녀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북구에 10개가 돌아다니면 150만 원짜리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사태가 벌어져요. 그게 최상위권이 불리해지는 거고 얘는 유리한 거야. 가까스로 5등한 애는 와 손덕고 A야. 겁나잖아. 대학은 국민대학. 그 모든 A를 서울대, 연대, 고대가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퍼주기 상황이 되면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 가는 게 유리해요. 어차피 A 받을 거니까. 이걸 잘 판단해야 돼. 이게 이제 올해 등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고교 학점제에서는
브랜드가 있는 학교 가는 게 유리하다. 근데 제발 갈 수준이 되고 가라. 아무리 짝퉁 에르메스도 반바지 입고 들고 다니면 안 된다. 내신 표주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볼게요. 2004년 10월 28일자 주간 경향입니다. 여러분 때는 아니죠? 여러분 90년대 서태지 세대? H.O.T 세대예요? 서태지 세대. 이건 한참 10년 뒤에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난 6월 말에 목동 지역의 한 고등학교 김모양이 자퇴를 했어요. 1학년이야. 이유가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우리 한 반에 40명. 요즘보다 콩나물시로 봤죠. 40명 중 평균이 92점 이상인 애가 18명이래. 그러니까 뭐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자퇴하고 수능 올인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얘네가 그 2002년 입학생들 내신 절대평가로 바뀐 1세대 이해찬 1세대라고 평생 욕을 먹죠. 니들은 바보다. 그래서 학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역사적으로. 이 학종이 처음 우리나라에 거론된 건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전성은이라고 되게 유명한 교육자세요. 이분이 아까 그 난리 났던 퍼주기 하던 내신을 다시 상대평가 돌린 거야. 등급제로 돌리고 입학사정관제를 미국식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주호나 그쪽 우파 보수파하고도 얘기가 된 겁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기획이 된 거냐 하면 김영삼 정부 때 기획이 된 거예요. 선진국 미국식으로 가자 이렇게. 그럼 이제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고 2008년에 시범 선발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2009년에 16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이명박 정부 때 45개. 이때 가장 많이 늘어요. 이명박이 안 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다 한 거야. 노무현이 하라 그러면 개겼어요. 근데 이명박이 하라니까 다 한 거야. 대학이.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때 안 하는 새끼들 다 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게 얘네 둘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체로 바뀌었고 학종으로 바뀝니다. 왜? 입학사정관 제도일 땐 외부께 반영이 된 거야. 옛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토플 점수 반영해주고 뭔가 걸 다 해주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애들이 국어 인증 시험 보고 한문 인증 급수 받고 다 토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 꺼져. 그리고 이제 없애고 학교 거만 반영해.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2022년에 드디어 무슨 전 장관 사태로 인해 이제 역사에서 사라졌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올해 고3부터는 독서, 수상, 봉사 다 없어졌고 자기 속에서도 못 쓰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게 운명인데 이걸 다시 여기 한번 나오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교육부 장관 2번 하신 분은 최초입니다. 다시 본인이 했던 걸 되살려내서 지금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종에 대한 불신은 이런 거예요. 일단 고등학교에 대한 불신, 또 전교생이 A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그래서 지금 교육부나 아니면 경기도 교육감이 IB 하겠다고 느닷없이 IB. 이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A는 90점 넘으면 되니까 다 주는데 IB는 20%가 넘지 않아. 그걸 엄격하게 스위스에서 통제를 해요. 학교별로 평가되는 내신 믿을 수 있냐? 못 믿겠다지 뭐. 저 같아도 못 믿어요. 다양한 교내 활동 안 하고 써줘. 선생님 아시죠? 저 공대 목표인 거 아시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불신. 저 어떤 엄마 같냐면요. 봉사를 엄마가 하고 A 이름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기관에 기부금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애들 책 읽는 꼬라지가 어떤 거냐면 일단 쓰고 나중에 읽어. 대출이죠, 은행. 별짓거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못 믿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애만 잘 되면 되지. 나라가 발전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한국 엄마들. 그 다음에 대학 제일 못 믿을 놈들이죠. 감사를 강화하고 블라인드를 도입했다는데 다 보이는 것 같아, 블라인드. 우리 옛날에 도신 나오는 영화 이런 거 있죠?
뒤에 뭐 체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안경을 끼면 다 보여. 계속 이게 심강간이 터지고 앉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비가 하나 나왔는데 저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아이비가 꽤 많이 보급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낀 세대인 거야. 제일 불쌍한 애들이 중2, 중1이에요. 이걸로 실험당하고 이걸로 실험당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나면 우리 밑에 애들은 편하게. 아이비가 현황이 이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경기외고는 아이비를 제일 먼저 도입해서 이미 서울대 아이비로만 했는데 7명이 갔어요. 3년 동안. 아이비를 하면은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딱 그냥 3년 내내 그걸 해야 돼. 충남 삼성고, 이게 삼성이 만든 자사고입니다. 여기도 아이비가 저기 개설돼서 올해 졸업생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얘네는 뭘로 아이비를 해도 돼. 얘네는 영어로 아이비를 해야 되는데, 얘네는 한국말로 아이비를 하는 게 허가가 됐어요. 그리고 대구외고, 경북 사대보고, 포산고, 한국어로 월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얘네는 뭐 하냐면, 원래 아이비는 고3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시험을 봐야 돼요. 졸업시험을. 3개월 동안 봅니다. 시험 보고 나면, 이게 시험 답안지가 어디로 가요? 스위스로 가요. 그래서 채점을 해야 돼. 그래서 영어로 봐야 되는데 드디어 이걸 한국말로 하는 게 인증이 된 거야.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시험을 보고 그 채점하는 겁니다. 이거 제주하고 경기, 이번에 보니까 대구, 제주, 경기, 부산 4군데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했어요. 가장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아이비가요, 이제 뭐 작년에 17만 3,883명의 2명의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봐가지고 651명만 전 세계에서 만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서귀포에 있는 제주국제학교에서 만점이 꽤 나온 편입니다. 몇 명이 나왔더라? 그리고 저걸 서울대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뽑고 있어요. 아이비 과정 한 애들이. 근데 얘네 평가가 이런 겁니다. 이게 수행평가예요. 개별 구술, 뭐 에세이 쓰기 이런 거 한 거. 학교 선생님이 평가하는 게 30%까지고요. 이 외부 평가가 시험지를 전 세계가 동일한 걸 보는 거예요. 동일한 거. 여기 수학 시험은 계산기 들고 풀어야 돼요. 공학 계산기를 지참해서 뭐까지 나와야 되냐면 삼각함수 로그를 계산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정작 이 짓을 안 하고 그걸 계산하는 걸 하고 앉아있는 건데 여기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능하고 비슷해요.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사탐 있고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세이까지 있어서 자, 뭐 어쨌든 우리랑 당장 중2, 중1은 아이비랑은 관계가 없을 텐데 방향은 그럴 수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헷갈리는 상황에 우리는 초중에서 뭘 할 것이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전교 1등은 지 맘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1차 목표는 중학교 2학년 전교 1등, 최소 반 1등을 목표로 해야 된다. 중학교 때 성적이 전교 1등 하면 더 좋고 아니면 반 1등이라도 해야 돼. 그리고 요 동네 내신, 중학교 내신 수준으로 보면 평균 97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수학은 100이고 국어가 92야. 그럼 얘는 국민대예요. 그 이상 가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어가 90이면 웬만큼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국어 92면 그냥 한국 사람인 거야. 국어가 82면 국적을 의심해 봐야 돼요. 중학교 시험은 그거예요. A라는 건 수학이 A야 그럼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거 계산은 다 할 줄 아네 이런 겁니다. 창의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과학이 70점 나오면 사춘기야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지금 뭐 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주목해라? 항상 바뀌지 않는 것에 주목해라. 이게 그 아마존을 창립한 아마존 창립자에게 맨날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4차 산업사회 앞으로 21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도 지겨워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답을 한대요.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갈 때나 지금이나 르네상스 시대나 고대 그리스 시대나 안 바뀌는 게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안 바뀌는 게 훨씬 많다. 우리 입장에서 교육과정이 바뀌든 대입제도가 바뀌든 여러분 때랑 지금이랑 바뀐 거 있어요? 국영수 잘한 놈이 좋은 대학 갑니다. 그냥 국영수 실력이야. 그냥 국영수의 문해력. 얘가 빵빵해야 돼요. 그래서 국어는 독해력이라고 하고 수학은 기본 개념과 정확한 계산. 그 다음이 영어는 독해력이죠. 중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 중간에 낀 세대들 수능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바뀐 게 그냥 절대평가되는 거야. 그래도 1등급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적어도 수능 과목 다 중요해. 그거는 여전한 이야기고요. 과도기란 건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게 바뀔 리는 없다. 이 밑에 애기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때까지 잘 살아있자. 너무 땡땡이 돌려서 키가 안 크거나 영양 부실화되거나 가출하거나 이런 거 말고 그래서 튼튼하게만 키우자. 그냥 뭐 소마 열심히 하시면 돼요. 얘는 진짜 아이비 될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수학도 언어다. 이게 아까 제가 정보센터에 있잖아요. 이 표로 만든 겁니다. 중3 1과정, 3-1 과정에 제곱근과 실수를 배우는데 7개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필수 성취 항목입니다. 제곱근의 뜻과 표현.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 근데 얘네들은 이게 뭔지 모른 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엄마들 김치찌개랑 비슷해요.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져. 그게 엄마표의 특징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점점 짜져. 그냥 소금 몇 그램 이게 수학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걸 야매로 푸는 거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배서관계 이거 명확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필수 유형이 중3에 58개의 성취 항목이 있고요. 필수 유형이 139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 맞은 놈은 이 139개 유형이 머릿속에 있는 거고요. 80점은 이 중에 80개만 있는 거야. 나머지 59개는 쟤 내 동창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헷갈리는 거야. 평생 그러고 살 확률이 높아요. 이 개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럼 이제 중3 2학기가 이게 33개고 이게 92개인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가 도형이거든. 원 나오고. 근데 대부분 수학학원들은 이거 하고 이거 신경 안 쓰고 바로 뭐로 넘어가요? 수학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요. 사춘기 애들을 데리고 원을 한다는 건 거의 스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빨리 넘어가서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나아요. 계산하는 거. 2차 방정식 그게 편한 거야. 그래서 얘가 되게 빵꾸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당장 어디 가면 난리가 나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삼각함수 가면 다 죽는 거야. 이거를 우리 여러분 요리를 하나씩 클리어 해나갈 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지워서 애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네가 저기 학원 다니면서 이거는 정복을 했어요. 이거 지워나가야 돼요. 근데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해, 그냥.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 1의 세부 유형 367가지입니다. 다항식이 연산해서 6개야. 그러면 용어 알죠? 정리했죠? 뺄셈, 곱셈, 대고, 나눗셈은 직접 나누기하고 이게 뭐예요?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거. 여기서 애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센 거야. 그럼 일단 지금 우리 애가 중2인데 80점 받았어. 이거 안 해도 돼요. 중2 80점짜리가 이거 하느라고 2시간을 허비했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뺄 거와 안 뺄 거, 굳이 이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80점짜리는. 100점짜리는 해야 되는 거고. 여기 곱셈 공식 가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또 보면 문자가 2개인 거, 3개인 건데, 일단 2개인 것도 모르는데 3개인 걸 연속해서 하려면.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탤런트들이 멋지게 입고, 백도 이쁜 걸 들었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팔아서 그걸 살 수는 없잖아. 그건 비슷한 거예요. 제발. 고등학교 전체로 오면 1643개가 있어요. 공통에서 598개고, 일반에서 674개가 있습니다. 대수가 348개, 미적분 1이 201개, 확률 통계가 125개, 그리고 미적분 2가 222개. 우리 수능 영어 1등급 받으려면 5,000단어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수능 수학 1등급 받으려면 1643개의 단어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 수학을 날로 먹으려고. 그 다음에 중등과학은 국어처럼 기본 개념 정리와 숙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과학책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암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구의 발달 이런 게 나오고, 2장 가면 암석 얘기하고 지구 하다가 갑자기 중력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일이 몇 살이죠? 14세? 14년 인생 역사에서 가장 최초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질량과 무게를 구분해야 됩니다. 질량과 무게. 민간인들은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몸무게 잴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쟀는데 65.4kg. 날씬하죠, 나름. 65.4가 나왔습니다. 이거 단위가 뭘로 써? 킬로그램이라고 쓰면 안 돼요. 무게 단위는 N이라고 뉴턴입니다. 질량이란 건 물리에서만 쓰이는 그 물체의 고유한 값이야. 근데 하도 우리가 옛날부터 그걸 썼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겁니다. 과학은 뭐가 문제냐면 뭔가 하나 발견될 때마다 그 당시에 유행하는 단어로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민간인들 용어하고 과학 용어하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다 한자로 돼 있어 또. 그래서 과학은 선행이 불가능한 과목이에요. 일단 천자문은 빼야지 수업이 되는 거야. 과도한 선행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한국말도 모르는 놈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용어가 전부 다 한자어에다가 생소한 거야. 그 중학교 과학이 정말 중요해요. 거기 나온, 그리고 중학교 과학은 다 서술형으로 돼 있어. 교과서 보면. 그게 나중에 수능 국어에 나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사나 사회처럼 흐름을 잡아야 돼. 그래서 통합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제발 영재고 과고 가래들이 아니면은 물화 집중 뭐 이런 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통합과학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주의 빅뱅부터 시작합니다. 우주가 탄생을 하고 그 와중에 행성이 탄생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지구학에서 막 가다가 갑자기 이제 원자가 생겨 화학이 됐다가 그게 이제 생물이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수학처럼 기본적 계산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중력 가속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등과학이 통합과학으로 이게 1학년 내신입니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수능 국어로 된 전과목입니다. 국어의 탈을 쓴 전과목 시험이야. 그래서 애들이 이걸 제일 어려워하는 겁니다.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올해 수능 독서 비문학 문제입니다. 1번에서 3번 첫 번째 지문이 뭐냐면 독서를 통한 소통의 즐거움. 너무나 쉬웠어요. 그래서 3, 4분 만에 풀었어야 돼. 세 문제를.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이 뭐였냐면 역사서 편찬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두 개가 나와요. 가는 고려하고 조선시대 중국 유서의 수용 양상과 변천 과정에 대한 서술이고요. 또 하나가 조선 후기 유서에 대한 서학의 수용 양상. 이거를 비교해 놓고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역사 모르면 국어 잘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10번에서 13번이 법사회 지문이었는데, 채권, 채무, 12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채권, 채무자 간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 관련 글을 읽고 문제 다루는 겁니다. 또 중학교 때 배우는 건
기술과정, 한국사, 역사 하나도 안 빼고 다 집중해서 듣고 영어까지 거의 숙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왼수들 수학 숙지한다고 기타 과목 사회 시간에 잔대. 다 이제 뒤통수 맞는 겁니다. 14에서 17번. 이 과학지문 올해는 생명과학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기초 대사량 관련된 게 나왔는데 여기 L 그래프라는 거가 나옵니다. L 그래프. 그 다음이 농계 개딱지. 크기에 따라 뭐가 이걸 설명해 놓은 거야. 그걸 읽고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모든 과목은 딱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가 수리 능력, 하나가 언어 능력. 수학과학이 수리 능력이고 나머지 모든 전 과목은 언어 능력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 와중에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엄마들이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여러분 부동산 공부 이런 거 좀 하시나요? 관심이 없군요. 저도 관심이 없어서 몰라요. 관심 없는 분야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투기할 생각도 없고 그냥 사는데 문제 없으면 돼요. 근데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적어도 자기의 공부하는 거니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알고 계실 분도 있겠지만 정리해보면 공부는 이런 놈이 잘합니다. 뭐냐면 뇌의 작동 원리와 공부. 이거는 근데 뇌과학이 발달이 되지 않았던 맹자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1978년 이후에 뇌과학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저 요즘 이거 하느라고 제가 뇌과학책 이따가는 거 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뉴런들이 이동한 거기 이온까지 다 밝혀져가지고 막 외우려고 그러다 못 외워서 설명 못 하겠어. 하여튼 원리는 다 나와 있어요. 자, 학습과 기억의 원리. 자, 요것만 이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작업 기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작업 기억. 컴퓨터는 다 쓸 줄 알죠? 컴퓨터 보면은 램이라는 게 있고 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램은 뭐예요, 램이? 우리 저기 이번에 갤럭시 S23이 새로 나왔대. 그 램이 16기가, 롬이 256기가 이렇게 막 설명하잖아요. 램이 뭐냐면 우리 저기 주방으로 치면은 이게 테이블이에요. 동시에 재료를 꺼내놓고 칼질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 공간의 크기. 이게 커야지 요리가 편하잖아요. 코딱지만 해. 부엌이 한 바닥이야. 그럼 생선 썰다가 다시 다 닦고 소독하고 야채 그냥 사 먹는 게 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업 기억을 늘려야 됩니다. 이걸 인간의 뇌에서는 해마라는 데가 하는 거예요. 기억력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술 먹고 필링 끊겨보신 분? 아직 없군요. 전 2번 있어 봤어요. 그럼 이게 날아가는 겁니다. 정전된 거야. 이게 뭐냐면 컴퓨터 램에 해당돼. 랜덤 액세스 메모리야. 이게 인간으로 치면 컴퓨터는 뭘로 정보를 입력받아요? 키보드 아닌 마우스죠. 근데 인간은 키보드와 마우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뭘로 이걸 외부 정보를 입력받느냐면 수업을 통해, 독서를 통해, 동영상을 통해, 이미지 등을 통해 지각을 해야 돼요. 보거나 듣거나. 그래서 우리가 인강 들을 때 이쁜 여자 선생 선호해, 남학생이. 보기에 좋더라.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보거나 듣거나 느껴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연습해야 돼. 이게 반복학습이죠. 근데 백날 외워도 태정태세 문단세를 아무 생각 없이 태정태세인데 10,000번을 외우긴 했어. 근데 그 태가 뭔지 몰라요. 왜 외웠는지가 몰라. 곱셈 형식을 외웠어. 근데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직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직하는 걸 체계화한다고 하고 이게 공부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하는 거. 얘는 아까 제가 목차를 자꾸 보고 분류를 해봐야 된다. 살림 잘하는 남성이나 여성의 특징. 일단 옷장이 분류가 잘 돼 있어요. 양말 따로, 속옷 따로, 아우터 따로, 셔츠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계절별로. 우리 집은 하나도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인간이 가서 분류해. 그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수학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삼각함수에 배웠나? 어디서 배웠나? 내신에 나오나? 수능에 나오는지를 몰라요.
나올 때까지 몰라. 아, 오늘이 수능이구나. 이러면 이제 그때 아는 거죠. 이거 수능이었네. 여기까지가 끝나야지. 여기까지가 끝나야지 이제 뭐가 될 장기 기억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습이고 확인 학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수업은 이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수업이에요. 상호작용. 앞에서 막 춤춰가면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만약에 유튜브로 봤으면 아마 반감됐을 거야. 끝까지 다 안 봤을 확률이 높고요. 유튜브도 아니고 무슨 어디 공식적인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어. 일단 1분 만에 꺼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안 가게 하는 게 현장의 수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일단 누가 해야 돼요? 말빨이 센 놈이 해야 돼요. 학벌이고 나발이고 안 중요해. 그러니까 애들의 주의 집중력을 잡고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했는데 금방 휘발이 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누르는 순간 나 어디 갔다 왔지? 이렇게 되죠. 이마트 갔다 왔나? 근데 손에 없지? 이렇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체계화, 분류하는 거. 그러니까 분류하는 연습은 이런 거예요. 이건 우리 학교 내신 수준. 이건 수능 수준. 이거는 민간인이 할 필요 없는 수준. 적어도 우리 옷장 분류할 때 이거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이건 우리 아들 3살 때 입었던 옷 버려야지. 꽃도 쓸 건데. 그래서 여기도 필요 없는 거. 예를 들면 나는 홍대부고 가서 1등 하는 게 목표야. 근데 이거는 영재학교 가려는 경시 문제. 버려야지. 홍대 사대부고 갈 놈이 그걸 왜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영재고 갈 거야. 그러면 나는 영재고 갈 거니까 영어를 외고 갈 만한 애들이 하는 것만큼 학원을 다녀야지. 이러면 미친 거죠. 그 시간에 수학을 내야지. 자기에게 맞게 분류하고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취미생활. 예를 들면 홍대부고 가래가 수학 어려운 문제를 취미로 풀어보겠다. 그게 좋은 일이죠. 건전한 취미야. 근데 이걸 안 하면 대학을 못 가나 보다 하면은 이제 그게 취미의 노예가 되는 거. 우리가 애들한테 게임하지 말라는 건 엄마 나 오늘 너무 학원도 3시간 듣고 복습도 2시간에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30분만 머리 식힐 겸 게임할래요.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어머님 저는 게임이 인생에 제일 중요해요. 학원이고 나발이고 게임부터 할래요. 이러니까 왼수인 거지.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거 왜 했고 뭐 했고 어떤 목적인지 자꾸 의미를 둬야 돼요. 우리가 애들 옷장 분류하는 거 연습시킬 때 처음 3살짜리 앉혀놓고 야 양말 각 똑바로 안 잡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네 거하고 네 거 아닌 것만 구분해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중학교 때 할 일인 거예요. 초딩이들은 이거 분류 못해요. 중2 때 이거 자꾸 분리시켜야 돼.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는 우리 학교 시험에 뭐 나오나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해야 되고 선행학습을 할 때는 학원에서 난이도에 따라 이거는 영재고 수준용, 이거는 수능용, 이거는 홍대부고용 이렇게 본인 스스로 개념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홍대부고 가서 1등급 충분히 받을 만한 놈이 맨날 영재고 문제만 풀다가 난 수학은 바본가 봐 이러고 좌절해가지고 학원을 그만둬. 이러면 대형 사고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인간의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랑 똑같아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하드에다가 막 가계부 쓰고 막 이거 써. 근데 여러분은 별로 안 쓰니 저 같은 사람은 매일 자료를 만들고 뭐 찾아서 보관하는데 못 찾아. 그 다음 사고가 이겁니다. 저장은 다 해놨는데 왼수들이 이제 장기 기억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는 건데 꺼내지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언제 이걸 알아요? 시험지 답안지 내고 화장실 가면 기억이 나는 거지. 아씨 이게 그거였는데. 이게 인출 연습을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인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인출은 언제 나오냐 하면 새로운 거 배울 때 얘랑 친구면 바로 일촌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여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받아들일 때 방정식을 배우는 애가 저거는 다항식의 연산에서부터 이렇게 왔구나를 서로 알잖아요. 그럼 둘이 일촌이 돼가지고 둘 다 안 까먹어져. 근데 얘 따로 하면 둘 다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인출의 핵심은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꺼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통학습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그 우리 중등 수학이나 과학 할 때 물리를 쭉 연결해서 배우는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 계통학습을 할 수 있어서요. 얘가 얘랑 관련돼 있고 이렇게 관련돼 있다. 수학도 마찬가지야. 이제 그런 걸 자꾸 해서 새로운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은 이걸 되게 설명을 잘 해주는 겁니다. 야, 우리가 로그라는 걸 처음 배우는데 이게 로그하고 지수가 사실 같은 거야. 이걸 자세히 설명해주면 애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일단 로그는 이런 거야. 딱 설명하고 지수는 이렇게 계산해. 이거만 알려주고 넘어가. 그러면 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새로운 지식과 연합을 하거나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를 딱 보면 이게 얘는 얘랑 연관돼 있구나. 정조를 공부할 때 연조를 빼놓고 정조를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정조에 대해서 막 외우는데 노론하고의 관계를 아무도 몰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연결이 많이 될수록 걔네들은 안 외워도 저절로 되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물리학에 새로운 뭐가 나왔대. 그러면 알아듣는 게 제가 빠르겠어요? 아인슈타인이 빠르겠어요? 걔는 안 들어도 알아요. 그게 이겁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똑같이 고1 들어갔는데 나는 친구 2명 사귀는 동안 20명하고 친해지는 애가 있어. 걔가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나중에 죽어서도 부의금도 많이 받아요. 지식도 똑같은 겁니다. 네 연결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인출해서 연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써보기, 시험 보기, 발표하기, 남에게 설명하기, 토론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거 내일 되면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만약에 제가 과제를 줘. 내일 우리 어머님 나와서 내일 한번 저랑 똑같이 해보세요. 그럼 오늘 가서 밤새 준비하잖아요? 평생 안 까먹어요. 그게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시험도 이걸 중학교 때 습관을 만드는 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써보는 게 자기가 수업 들은 거를 어떤 애 있었죠, 옛날에. 인천 하늘고 1등한 애. KBS 시사 창에 나왔던 애입니다. 얘는 자기 공부 방법이 뭐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걸 연필로만 해요. 교과서에. 그리고 오면 다 지워. 그리고 다시 자기가 필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안 나는 거 체크해 뒀다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완벽한 인천 하늘고 전교 1등. 그 다음이 시험인데 이게 자발적 시험입니다. 오늘 내가 다항식의 연산을 배웠네? 쌤 찾아서 풀어봐야지. 그리고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인근 지역 고등학교 나온 거 풀어봐야지. 이게 습관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발표, 엄마가 물어보는 거지. 야, 다항식의 연산 설명해봐. 토론하기. 근데 이런 거 지금 환경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습관이 안 되면 고1 올라가서 이제 미탐 끌려와서 맨날 강제로 시험을 봐. 그러면 뇌가 자꾸 개깁니다.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인간의 뇌는 진짜 못했어요. 지가 하려고 한 건 100배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짓인데 엄마가 갑자기 딸내미한테 야, 너 빨간 옷이 정말 예쁘다. 근데 얘가 내심 그거 입고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쁘대. 바로 버립니다. 바로 까만 옷 입어요. 이게 사춘기 이후의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걸 제발 강제로 하지 말고 이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현재 내비게이션이 되려면 내가 현재 위치가 정확해요. GPS가. 그리고 현재 내가 이거고 내 목표가 이거기 때문에 요 정도 하면 되고 나는 요까지 할 수 있어. 걔만 확인하면 돼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가장 하기 쉬운 수학부터 하는 겁니다. 수학이 너무나 단원도 세밀화되어 있고 명확하고 교재도 많고 기출도 많아. 여기서 연습을 하다 보면 국어에 적용이 돼. 과학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얘를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은 그냥 학비만 대주면 돼요. 근데 이게 제일 골치 아픈 엄마들이 이걸 고2에 만들려면 패도 안 돼, 협박도 안 돼, 그냥 안 되는 거야. 요번 생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 틀입니다. 뭐 제가 복잡하게 많이 설명했는데, 자, 정리, 우리 체계화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바뀌는 거예요. 교육과정, 교과서가 바뀌는 게 한 축이 있는 거고, 그거의 바탕으로 시험 보는 방식이 바뀌는 게 있는 거야. 수업 방식까지 연동이 되어 있는 거.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게
이게 대학 갈 때는 어떻게 바뀌냐. 이 두 가지가 올해 다 발표됩니다. 상반기.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니터 하다가 이제 그래도 우리 중이들은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결정되기 전까지는 고등학교를 어디 가냐 뭐 이런 거 영재고 가고 할 애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가면 돼. 준비하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그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중학교 때 해야 될 건 공부 방법에선 이걸 만드는 거.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국영수에서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을 명확히 하는 거. 여기까지만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2주 됐나요? 2주 됐는데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